정말 나는 누구인가? 위드 몽테뉴.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길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정해진 답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질문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가 제시하는 답은 나는 무엇을 아는가이다. 몽테뉴는 어떤 인물인가? 마키아벨리가 종교와 정치를 분리했다면 몽테뉴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종교와 윤리의 영역을 분리했다. 세상의 5만 가지 지식과 지혜 중에서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나에 대해서만은 확실히 알자는 것이다. 몽테뉴의 수상록은 몽테뉴가 자기 자신에 대해 알기 위해 쓴 책이다. 몽테뉴는 스스로 나 자신이 이 책의 주제다 라고 말했다. 수상록으로 번역됐지만 원제는 시도들이란 뜻이다. 즉, 이 책은 나를 알기 위한 여러 시도의 결과물이다.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몽테뉴는 나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게 곧 남을 이해하는 것이요 세상을 이해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지식이나 지혜는 이미 내 안에 다 있다는 것이다. 몽테뉴의 사상적 기반은 회의주의다.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후세계의 문제를 두고 지옥에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다. 제일 중요한 죽음 이후의 문제조차도 불확실하니 인생에서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 확실한 것은 없으니 모든 판단을 유보하라고 회의주의자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몽테뉴나 회의주의자들이 외치는 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는 아니다. 인생을 마음대로 막 살자는 것도 아니다. 몽테뉴는 모럴리스트다. 국어사전에도 등재된 모럴리스트는 16세기부터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인간성과 인간이 살아가는 법을 탐구하여 이것을 수필이나 단편적인 글로 표현한 문필가를 의미한다. 몽테뉴가 이러한 모럴리스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몽테뉴는 또한 에세이, 즉 수필의 원조이기도 하다. 시도라는 뜻의 에세이가 수필을 의미하게 된 것은 몽테뉴 때문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수필은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이다. 몽테뉴의 수상록은 수필의 시원이면서 동시에 수필의 완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수상록은 일종의 고백록이기도 하다. 몽테뉴는 솔직했다. 그는 책에서 자신의 남근이 작다는 것, 기억력이 너무 나빠 어제 읽은 것조차 잊어버린다는 사실도 고백했다. 몽테뉴는 법복귀족에 속했다. 돈으로 고위관직에 오른 부르주아 출신 귀족 그룹이다. 법복귀족은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에서 활약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다. 몽테뉴는 프랑스 왕실과 가까운 사이였다. 앙리 3세, 앙리 4세와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절친한 친구 사이인 홍피당이었다. 보르도 고등법원 심사관, 보르도 시장도 역임했다. 수상록은 1676년부터 1854년까지 바티칸 금서 목록에 올랐으나 실제 몽테뉴는 평생 온건한 가톨릭 신자였으며 그는 집에서 미사 참례 도중에 사망했다. 그러면 살아생전 몽테뉴가 사유했던 다음과 같은 말들을 음미해보자. 하루하루가 그대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죽음에 직면하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겠노라. 즉시 결심한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동요하고 삶을 생각하면 죽음이 동요한다. 삶과 죽음의 교환을 더욱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나는 내 방식대로 죽기 위해 기꺼이 내 인생의 여러 날을 할애할 수 있다. 의연하고 평온하게 사는 법을 알았다면 그렇게 죽는 법도 알 것이다. 우리가 삶을 연명해온 것이 기이한 행운이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사유의 기초다. 나의 영혼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모든 애정을 내 영혼과 나 자신에게 쏟는다. 나는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스스로를 평가한다. 나 자신을 세밀히 관찰하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분석하고 음미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스스로를 존중하라.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떠한 의무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소크라테스도 말했다. 사람들은 오롯한 자기 자신의 시간을 남을 위해 사용한다. 자신을 위해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노예 삼는 자들을 위해 사용한다. 타인의 억지로 끌려다니면 안 된다. 스스로에게 경외심을 가지며 정신을 고결한 심상으로 가득 메우라. 신중하고 절제된 상태에 머물라. 정숙한 사람이라면 그 자체의 가치를 알아채고
어둠에서 빛으로 드러낸다. 늙은 영혼은 어리석고 무익하게 오만방자하며 성가시게 짓거리거나 괴팍하고 비사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미신 따위를 믿고 이제는 쓸 일도 없으면서 바보같이 부에 집착한다. 그뿐만 아니라 더 탐욕스럽고 불의하며 교활하다. 늙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위험하다. 우리를 압도하는 결함에 대비하여 최소한 그 진척을 늦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신의 노화를 피할 수 있는 한 피하라. 자신의 기쁨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신중하고 조리 있게 적당히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스스로를 더 잘 알기 위한 일이며 잘 살고 잘 죽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자신이 세상을 향해 진일보하고 신중해졌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묘사하는 것은 나의 행위들이 아니라 나 자체이며 나의 본질이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정직하게 드러낸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소심하고 비겁한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다. 인간들에게 산다는 것은 곧 생각한다는 것이고 자기 업이다. 고통, 고독, 자유. 우리는 잊을 것과 잃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없다.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기억한다. 잊고자 하는 것은 잊을 수 없다. 나는 고통의 완전한 부재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아픔에 대한 인식을 없앤다는 것은 그와 동시에 쾌감에 대한 인식도 없애버리는 것이며 나아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조건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에 무감각해지려면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그 대가는 정신의 둔화와 육체의 마비다. 지성의 힘이 부족할 때 슬픔을 완화시키기 위해 불쾌한 시각에서 시선을 돌려 즐거움을 떠올리려 한다. 자신의 탐구하는 데 정신을 쏟는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조각들로 이루어졌는지 금세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고독자이며 완벽히 혼자서 마음대로 살도록 하자. 자기만의 방을 두어, 즉 은신처를 두어 진정한 자유와 고독을 만끽해야 한다. 우리의 욕망은 자주 흔들리며 일관성이 없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 사이로 다니지만 그중 어느 것도 확실하게 자유롭지 않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바라지도 않는다. 인간 최대의 걸작은 바로 온당하게 사는 인생이다. 톨스토이의 소박한 꿈은 하루 일과인 힘든 노동을 끝내고 온 가족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저녁 밥상을 먹는 일이라고 했지 않았던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스릴 수 없기에 나는 나 스스로를 다스린다. 나는 키케로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전문가가 되겠다. 딱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확실한 게 없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나답게 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사는 게 내 일이요. 내 재주다. 우리는 가장 모르는 것일수록 가장 확고하게 믿는다. 남들이 자기에 대하여 자신과 포부를 가지는 것을 보면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나는 미리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생각하지 못한다. 다른 모든 일에도 그렇지만 나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수가 있으면 그것은 내 역량이라기보다는 운수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떻든 나는 모든 일을 되어가는 대로 조마조마한 생각으로 계획한다. 철학 자체도 아무것도 같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근거가 박약하고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 가장 잘하는 일로 보인다. 사람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가장 그릇된 사상을 가꾸게 되는 주요한 요인은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데서 온다고 본다. 그리고 나는 죽음에 대해 상상하는 습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죽음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특히 어떤 사람이 어디서 죽었는가 보다는 죽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표정과 자세는 어땠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죽음 자체보다는 죽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호기심이 두려움으로 광속교차하는 것을 인식하며 그는 죽음 이전의 육체의 정신의 노화를 더욱 거부하고자 했다. 죽음은 한순간의 일이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방식대로 죽기 위해 기꺼이 내 인생의 여러 날을 할애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몽테뉴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아닌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요 세상을 이해하는 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결국 몽테뉴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슴에 묻고 평생 사유했던 멋진 사람이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